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을 분석합니다. 어제 오늘 우리 증시와 미증시는 함께 올랐습니다. 우리 기술투자, 로보로보, 픽앤코리아 오늘 급등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적인 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괜찮은 종목인지 아닌지 하나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기술투자 거래량이 장대입니다. 로보로보 역시 거래량이 장대고요. 슈피겐코리아 역시 거래량이 장대입니다. 이렇게 보면 세 종목 다 거래량이 장대이기 때문에 장대 일봉이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다음날 폭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슈에 의해서 올랐지만 그 이슈에 힘이 닿는 순간 그냥 폭락하고 하는 거죠. 이 종목들도 그러지 않으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지표 중에 그물 차트입니다. 그물 차트를 보시면 우리기술투자 상승을 했지만 그 상승 못지않게 그물 차트의 변화도 볼만합니다. 그물 차트의 흐름이 상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로보로의 경우에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피겐코리아도 그 추세가 반전된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 건 로보로보고 그 다음에 가장 약한 건 슈피겐코리아가 아닐까 합니다. 뭐 다 하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일단 다시 정리합니다.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해야 지워지네요.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진행이 상당히 느려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대기매물입니다. 원래 가격 지표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다른 분석들도 많긴 하지만 분석할 게 가격 지표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 지표에서 시간이 많이 갑니다. 보시면 우리 기술투자의 경우 최대 매물대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일봉을. 이 경우 이제 떨어져 있으면 당연히 강세장이 될 텐데 여기서는 그냥 보합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로보로보의 경우에 여기 보이는 것 중에 최대 매물대는 머리 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합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슈피겐코리아도 우리 기술투자처럼 최대 매물대가 일봉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일봉이 최대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똑같이 보합이긴 하지만 로보로보다는 슈피겐코리아가 또는 우리 기술투자가 더 강한 상승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리를 또 하겠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이제 다 봤기 때문에 거래량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다이버전스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원래 장대 양봉은 장대 거래량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것도 없고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가격 지표, 이번에는 일목균형표를 봅니다. 일목균형표는 좁게 보면 보이질 않기 때문에 크게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술 투자요. 네. 여기서 보시면 후행 스팬이 아주 크게 올랐죠. 네. 그리고 기준선 이게 보이죠? 네. 그리고 전환선이 보입니다.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전환선이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 뭐냐면 이게 아닌데요. 한 가지 더 봐야 되는데 뭐냐면 추세지표가 아니라 모멘텀 지표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봐야 합니다. 네,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도 스토캐스틱 슬로우 모멘텀 지표에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봐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함께 봐야 합니다. 모멘텀 지표, 스토캐스틱 슬로우, 예, 다 상승 중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상승 중이고, 그리고 세 개의 일목균형표를 보기에도 상승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강회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번씩 봐야 되겠죠. 로보로보 역시 강세입니다. 그리고 슈피겐코리아 당연히 강세겠죠. 네, 강세입니다. 최근에는 물론 구름대에 가라앉으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보인 4월 2일 화요일 오늘 보인 일봉은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자, 다음은 보기에 앞서 우리는 정리해야 되죠. 윤리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함께 지워줍니다. 네, 여기까지 됐고요. 다음 있습니다. 가격 지표 이렇게 해서 봅니다. 볼린저 밴드입니다. 흔히 보는 볼린저 밴드 맞습니다. 볼린저 밴드, 여기서도 볼린저 밴드, 세 종목 다 확장기라는 점 비슷합니다. 확장기가 분명하게 하니까 확장기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상승한 일봉 때문에
상승 추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예. 또한 지워지질 않는데요. 그렇다면 확대를 해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볼린저 밴드를 지워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워지지가 않는군요. 그렇다면 확대를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격 지표를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스 차트입니다. 여기서도 박스 차트는 이거 뭐 특별히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게 오늘 급등하면서 일봉이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히 박스 차트의 박스도 크게 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는 거죠. 어떻게 변했나. 네. 세 종목 다 장대 양봉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상승 추세로 전환시켜 놓았습니다. 네, 봤으니까 지워야 되겠죠. 여기서도 삭제를 해주는 것을 하겠습니다. 삭제. 네,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봐야 되겠죠. 뭐가 나올지. 가격 지표 DMA입니다. DMA 가격 지표 중에 DMA를 찍고 여기서도 DMA가 나올 것입니다. DMA가 다 상승 중이죠. 근데 DMA는 MFI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MF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강도 지표 있습니다. 상승했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는 상승세가 분명하고요. 로보에서도 상승세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슈핑 코리아에서는 상승을 했긴 했는데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 조금 그러네요. 어쨌든 슈핑 코리아는 보합 정도밖에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기술투자 로보는 상승 추세, 슈핑 코리아는 보합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네, 다음은 일단 DM을 지우겠습니다. 삭제. DMA는 TMA를 같이 봐야 되는데 비슷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가격 지표. 디마크 엔벨롭 하이켄애쉬를 보겠습니다. 상승 중이고요.
하이켄애쉬입니다. 보시면 다 상승적이죠. 그리고 하이켄애쉬 일봉도 상승 일봉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그 일봉도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승세가 될 것은 추정이 됩니다. 즉 다음에 올 일봉도 내일, 그러니까 4월 3일 수요일날 일봉도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또 지우겠습니다. 하이켄애쉬는 원래 지울 필요가 없이 그냥 일봉 그 패턴으로 봐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래도 분명한 분석을 위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켄애쉬를 지우고 있습니다. 좀 안되네요. 확대를 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슈피겐 코리아가 가장 약하죠. 다음은 가격 지표 중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지표 중에 파라볼릭사, 여기도 가격 지표 중에 파라볼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볼릭사 현재 그 세 종목 다 파라볼릭사로는 상승 추세 시그널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독으로 보지 않고 원래 같이 짝꿍으로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MACD입니다. ADX입니다. 시장강 지표에 있습니다. 상승 추세죠. 상승 추세. 상승 추세입니다. ADX가 추세가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이런. 시장 강도 ADX. ADX입니다. ADX 상으로는 세 종목 다 추세가 있고요. 그리고 상승 시그널이기 때문에 파라볼릭사가 상승 시그널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저희 집 멍멍이가 문 밖에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계속 짖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제 확대를 지우겠습니다. 파라볼릭사를 지우겠습니다. 파라볼릭사를 두 번 실행시켜서 한 번을 지워줘야 합니다. 추세니까 상승이라는 얘기입니다. 파라볼릭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세 종목 다 추세는 상승인데 슈피겐 코리아가 좀 약하다 싶은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피봇일 텐데요. 피봇은 이제 거래량을 거래 단위 거래 기간을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피봇. 피봇이 유용할 때도 있는데 유용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피봇이 뭔지 아시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10분 봉을 보겠습니다. 네, 되네요. 다음 여기서도
10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여기서도 10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봉을 보시면 이게 오늘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각각의 저항선들을 돌파를 팍팍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파라볼릭 피봇상에서의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크게 올랐거나 너무 올랐구나, 너무 말 이상하고 어쨌든 좀 올랐구나 라는 말이 됩니다. 오르긴 올랐습니다. 예. 지우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지우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는 게 민망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왜냐면 이걸 끊고 지우게 되면 나중에 다시 리플레이를 시키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다시 플레이하는 데까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다음은 한번까지 봤으니까 다음은 다 봤지. 지그재그를 보겠습니다. 가격 지표의 마지막입니다. 지그재그 지표의 가격 지표의 끝. 지그재그. 여기서도 가격 지표의 끝. 지그재그입니다. 지그재그를 보니까 좀 참 왜 이상한가 했더니 이제 일봉을 안 바꿨습니다. 이상하다 싶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봉으로 전환을 안 했습니다. 예, 다 상승 중이죠. 예, 지그재그 선이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 상승 추세이고요. 예, 다음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 지표인데요. 저는 거래량을 다른 거 잘 안 봅니다. 신뢰성이 없더라고요. OBV는 예, 볼만합니다. OBV. 근데 OBV만 딸랑 보기가 좀 그러니까 조금 그 중에 나온 걸로 골라서 몇 개 정보를 하겠습니다. 더 나은 것이라면 VR 정도가 되겠죠. 거래량 VR이 없습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VROC가 아니라 볼륨 오실레이터. 이건 하나가 하락했는데, 예. 볼륨 오실레이터. 예, 한번 오실레이터. 예, 이 볼륨 오실레이터가 좀 그러네요. 예, 보니까 급변을 하네요. 급변을 해. 어쨌든 로보로보에서는 예, 상승 추세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 투자와 슈피겐 코리아에서는 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술 투자는 이제 양음봉이긴 하지만 거의 미미한 그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슈피겐 코리아는 아예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건 OBV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까 안 지웠네요. 지그재그를 안 지웠습니다. 여기서도 지그재그를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삭제. 여기서도 지그재그를 삭제합니다. 삭제. 다음은 이제 가격과 거래량을 봤습니다. 이 남은 건 이제 변동성, 뭐 그런 추세, 뭐 그 정도가 되겠죠. 네, 다음은 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봤고요. 지표 추가에 추세 지표, 사실 거의 다 봤습니다. 복합 차트를 보면서 나중에 또 보긴 하겠지만, 예, 다 봤고요. 굳이 보자면 글쎄요, 다른 거 볼 게 없네요. 일단 모멘텀 지표, 이것도 뭐 볼만한 게 없습니다. 거의 보자면 소나와 트릭스 정도. 트릭스가 있을까요? 트릭스가 있긴 있는데 트릭스 기울기네요. 일단 그거 다 보긴 보겠습니다. 소나를 봅니다. 예, 소나에서는 희한하게 매수 시그널이 없는 하락이네요. 추세지표 트릭스가 다 숨어 있었네요. 어쨌든 모멘텀 지표 소나, 시그마가 아니라 소나예요. 소나 지표 추세 모멘텀 지표 소나.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모멘텀 지표 소나. 여기서 보시면 이 우리 기술 투자가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센터를 바꿉니다. 루브르보가 앞에 올게요. 그래서 루브르보가 가장 강하고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슈핑앤 코리아,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소나에도 잘 나타나네요. 소나에서는 오히려 슈핑앤 코리아가 더 강합니다. 사실 이 순서를 정하는 게 별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순서를 정해주는 게 투자 과정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나까지 봤고요. 이게 시장 강도 지표죠. 모멘텀 지표였던가요? 그런 것 같네요. 모멘텀 지표였던 것 같네요. 그러면 시장 강도 지표를 좀 더 봐야 됩니다. 시장 강도 지표 신심리도를 보겠습니다. 신심리도 보겠습니다. 네, 상승 중이죠. 네, 상승 중입니다. 신심리도 상승 중이고요. 시장 강도 지표 신심리도 역시 상승 중입니다. 상승도 이것도 짧고 이것도 짧고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브르보가 현재는 가장 강합니다. 지워 주시고요.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중에 몇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어쨌든 보조 지표까지 주요 지표 보조 지표 다 봤습니다. 그러면 볼 것은 이제는 특수 지표들밖에 없습니다. 삼성전환도 보겠습니다. 삼성전환도 상승, 특수 지표, 특수 차트, 삼성전환도 상승입니다.
상승입니다. 그래서 세 종목 다 현재 상승이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MACD인가요? MACD죠. 네, 같이 봐야 합니다. 자, 상승 중인 거고요. MACD를 봅니다. 네, 상승 중이고요. 우리기술 투자 삼성전자 종료하고 MACD를 봅니다. 같은 화면에 띄워주겠지만 HTS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순서를 MACD가 상승 중이죠. 매수 시그널입니다. 이것도 매수 시그널이죠. 하지만 롤러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 우리기술 투자, 그 다음 슈피겐 코리아입니다. 정리를 하고요. 아직도 볼 게 남았는데 벌써 32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끊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가볼까요? 이게 너무 길게 되면 저도 힘든데, 어쨌든 특수지표는 다 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시계곡선, 네, 이거는 매수 시그널입니다. 역시계곡선, 역시계곡선이 좀 길게 넓혀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서 끝나는 거죠? 애매하네요. 딱 가운데 점쪽으로 오니까 그냥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상승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봐야죠. 역시계곡선, 역시계곡선 현재 이것도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 종목 때 현재는 상승 추세라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정리합니다. 다음 특수지표인 PNF입니다. PNF는 의미가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목표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를 정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계산 다 해놨습니다. 결과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기술 투자 5,470원입니다. 다음 슈피겐 코리아 94,200원입니다. 이 정도로 목표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승한다는 얘기죠. 세 종목 상승한다는 얘기고, 로보로보는 거의 2배 이상 오른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기술 투자도 꽤 높이 오르고, 그리고 슈피겐 코리아가 오히려 가장 적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목표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는 더 보고 끝내겠습니다. 특수 차트는요. 특수 차트로는 하나만 더 보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뭐냐면 렌코 차트. 렌코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렌코 차트를 통해서 반등, 추세 지속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로보로보는 반등을 크게 했기 때문에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 투자 기술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승이 이어질지 아닐지. 워낙 하락 추세가 강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슈피겐 코리아는 현재 대략적인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자면 로보로보는 상승 지속, 우리 투자 기술은 보합 정도가 되겠고요. 슈피겐 코리아는 상승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직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바로 복합 차트를 보겠습니다. 복합 차트를 봅니다. 로보로보. 하이켄 NC 상승 중, DMA 상승 중, 파라볼릭사 상승 중인데 ADX가 상승이므로 상승 추세를 만든 것이고, MFI가 상승이므로 상승 추세, DMA 상승 추세를 만든 것이고, 그리고 OBV는 상승 중이고, MACD 오실레이터도 상승 중이고, 트라이키스 오실레이터 CO 도 상승 중입니다.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 개인이 순매수를 한다는 것인데 그 폭이 다행히 작습니다. 그렇다면 로보로보는 현재 강한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우리기술투자. 하이켄 NC 상승 중, 파라볼릭사 상승 중, DMA 반등했음. 보면 다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4월 2일 화요일자 상승으로 주요 차트 지수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하이켄 NC 상승 중, DMA도 살짝 상승 중. 그런데 슈피겐 코리아 MFI는 횡보 중. 그리고 ADX도 살짝 올랐네. ADX는 살짝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입니다. 그리고 OBV도 상승 추세고요. MACD 오실레이터도 상승 중, CO 도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개인 순매수가 매도니까 긍정적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는 슈피겐 코리아가 가장 약하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요한 마지막 분석인데요. 뭐냐면 재무 분석입니다. 로보로보부터 보겠습니다. 로보로보 일단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을 보시면 올랐습니다. 그리고 순매수가, 그리고 양해값입니다. 그리고 시장가치 비율 중에 좋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VA는 세후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 것을 뺀 것인데 다행히 19억으로 플러스입니다. 에비트다도 30억 좋고요. 에비트다는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EV per 에비트다는 현재 11.5,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는 당연히 플러스고요. ROE도 플러스, 유보율 좋고요. 부채율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계산을 잠깐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목표가보다 조금 높습니다. 제가 본 목표가는 3,000원 좀 넘, 3,000원 정도인데 목표값이 4만 아니 뭐 현재 값이 48,000원 아니 4,800원이니까 예, 뭐 크게 좋다라고 못 되겠습니다. 일단 과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볼 게 있는데요. 여기 있네. 로보로보, 이거는 증권사 의견이 없습니다. 어쨌든 현재 이 가격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로보로보의 추가 상승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 우리기술 투자 영업이익이 손익계산상으로는 2억 되어서 1억이 올랐습니다. 근데 9월달 거네요. 작년 9월. 그리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이상하네요. 자기자본 이익률 꽝이고요. 유보율 꽝, 부채비율만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거 보려고 해도 볼 게 없습니다. 뭐 에메테다나 뭐 PBR로 뭐 크게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기술 투자는 현재 가격이 37,550원인데요. 액면가가 5,000원이라고 한다면 뭐 크게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주가는 적정 가격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없네요. 적정 가격입니다. 로보로보는 상당히 과대평가되었지만 우리기술 투자는 적정한 재무제표 대비 적정한 가격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슈피겐코리아 영업이익이 살짝 늘었습니다. 그리고 PER도 좋고요. PBR 좋고 PSR 좋습니다. PCR이 좀 많아서 현금 응원이 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EVA나 에비트다, 그러니까 세후 영업이익에서 금융비용을 뺀 그 수치가 347억, 에비트다 영업이익 마이너스 감가상각한 것이 511억, EV4 에비트다 6.37년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네요. 영업이익 증가율 플러스, 그리고 ROE 좋고요. 유보율 좋습니다. 부채 비율 13.59 아주 좋은데요. 작년 재무제표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가 73,700원입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오를 것 같습니다. 한 9만원 선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의외로 재무표상으로는 기술적으로 제일 나빴던 슈피겐코리아가 가장 좋습니다. 한 만원 정도는 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의외로 슈피겐코리아가 가장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로보로보도 우리기술 투자처럼 목표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증권사가 추천하는 목표가가 없습니다. 때문에 좀 거래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슈피겐코리아 양호합니다. 최소한 만원은 더 갈 것 같습니다.
심지어 PNF 목표가가 94,200원이니까요. 거기서 PNF 상으로 2만원이 더 간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습니다. 왜냐면 그 주가는 한 방향으로 갈 때 좀 과도하게 많이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94,200원, 예,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우리 기술 투자나 로보로보는, 예,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그 기본적인 재무제표 분석이 들어가서 보니까, 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동영상을 보시고 투자를 하실 때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합니다. 또한 제 동영상이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